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나이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하게 장유리나입니다.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북한 리스크 완화 등으로 현재 우리 시장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쪽으로는 오늘 분위기가 더욱더 쏠려 있는데요. 반도체나 자동차 등 시총 상위주들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황 속 어떻게 하면 나의 계좌를 더욱더 빨갛게 만들 수 있을지 오늘 마감 찬스 나이스탁과 그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 해결 창구는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요. 샵 377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시크릿 공략주 원하시는 분들은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이슈들도 좀 많아가지고요. 추격 매수에 대한 욕심 많으실 텐데요. 오늘 홍프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광표 프로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홍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분기 이후부터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현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또 시각을 본다면 어떻게 전략을 잡아갈까요? 일단 코스피가 금일 장 시작 이후 상승폭을 키우면서 2160선 돌파하고 지금 지속 상승 기조로 돼 있고요. 그리고 대북 리스크 오늘 세 가지입니다. 대북 리스크 완화,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의 경제 지표 개선, 그리고 미중 무역 합의 관련 어제 좀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안도감으로 인해서 어제 미국 뉴욕 증시 호조세로 마감인데 나스닥은 요즘 별명이 만스닥입니다. 많이 넘었기 때문에 그 상승 배경이 국내 증시에도 아마 적용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동성 증시를 끌어올리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이게 제가 기사를 발췌해 갖고 온 건데 실적이 방향성을 향후에 가른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지금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성장주하고 실적주로 좀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징주를 보시면 실적이 좀 개선되거나 향후에 성장 모멘텀이 돼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지금 시장에서 강합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선별을 하셔서 시장의 어떤 향후 모멘텀을 찾으시고, 그리고 지금 테마주는 어차피 제약바이오 쪽이 계속 강하긴 한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임상이 올해 하반기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성장주하고 실적주를 따로 발췌하셔서 하반기를 대비하는 시장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알트웨오젠 관련해서 또 속보도 나왔는데요. 글로벌 10대 제약사 중 한국과 인간, 이 히알루노, 니다제 원천기술 비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도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홍 프로님 이야기 나눠주시죠. 사실 언택트에서 상당히 그 상승이 좀 더뎠던 종목인데 오늘 좀 다른 종목도 많이 오르곤 있지만 이 종목이 눈에 띄어서 첫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1인 미디어 플랫폼 TV를 운영하는 회사고 두 번째가 13개 회사를 종속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광고 사업은 부진했지만 4분기부터 광고 시장이 아마 회복되고 성수기 효과로 정상화가 됩니다. 매년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4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매출이 연평균 27%씩 증가하고 있고 유료 사용자를 늘리기가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하반기부터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해서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차트 위치가 금일 좀 많이 올랐습니다. 5.4% 오른 현재 68,300원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직전에 올랐던 자리가 69,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하단으로 내려오면 65,000원 라인이 공략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했을 때 1차 목표가를 상단이 지금 72,000원 선, 그리고 좀 길게 보실 분들은 3분기 넘어서는 아마도 제 생각에 8만 원대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단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 6만 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 전후 대응법으로 일단 대응하시되 7만 3천 원대가 돌파되면 좀 위에 상단에 8만 원대를 노리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은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등 채널을 또 많이 보기도 하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4분기부터 성수기 효과를 누릴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눈여겨볼 종목 있다면요, 홍 프로님? 제가 공략주로 한번 했던 종목인데 넥슨 GT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게임주가 또 부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적 개선이 일단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매출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신작도 워낙 많고 지금 카트라이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상당히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축구 관련해서도
근데 사실 넥슨 GT는 아닌데 넥슨이 국내에 상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관심이 돼 있는 종목이고요. 또 하반기 라인업이 상당히 탄탄하게 지금 출시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기존 게임도 매출이 양호하고 해외 시장 점유율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해서 하반기에 좀 더 기대되는 종목인데 차트 위치 보시면은 지금 사실 하단에서는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와서 지금은 솔직히 공략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000원 초반권의 지지선이 나와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면 이 종목이 처음에 떨어졌던 자리로 회귀한다면 13,000원 후반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격도가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니까 상승 기조는 탔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 자체가 상승 채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구간에서는 10,000원 초반권을 이번 주에 만약에 도달하면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평선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분봉상 10,000원 초반권이 중간 라인이니까 그 자리를 노리시면서 상단으로 금일 12,000원대 돌파하면 13,500원대 단 하단에 지금 8,800원 라인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종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조금은 지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게임주가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완화를 하려고 하고 또 하나 언택트 얘기를 드렸는데 1인 세대 증가하고도 관련이 있고 요즘 모바일 게임이 대세라서 넥슨 GT가 하반기에 모바일에 지금 신작이 많이 나오니까 관심 가지시고 좋은 방향으로 갈 때 상단을 25%에서 30% 수익 정도 노리는 거니까 꼭 관심 가지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명 방콕주라고 불리는 게임주들 코로나로 오히려 수혜 섹터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3월 19일 이후 주가 가파르게 우상향 곡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홍 프로님께서도 카트라이더 참 재밌다라는 의견도 덧붙였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현 시장에 눈여겨볼 종목들 살펴봤고요. 실시간 종목 그리고 시크릿 공략도 원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높은 수익률이 좀 나온 공략주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 텐데요. 먼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빛보다 빠른 정보력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라. 홍광표 프로의 아주 나이스한 공략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본 종목 코드번호 036830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종목인 소부장 관련주인데요. 코로나19에도 데이터 센터형 서버와 또 SSD 수요와 증가가 하고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 소부장 분야의 핵심 전략 기술을 국산화하려는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 실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기대감이 큰데요. 이 솔브레인 홀딩스 5월 7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30%가 넘는 기록을 세우며 안타를 시원하게 날립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마감 찬스 나이스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종목이죠.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코로나19에도 성장은 계속된다. 이 캠트로닉스 휴대폰 관련주로서 경기 정상화와 함께 최근 휴대폰 카메라 고화질 등 기능 상향에 따른 수혜, 그리고 갤럭시 폴드2 출시를 앞두고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시크릿 공략주로 5월 22일 선정된 이후 이 정도면 괜찮은 성적 아닌가요? 무려 16.60%의 최고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052-107 보겠습니다. 바로 아모텍인데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MLCC 관련주입니다. 하반기 경기 정상화 시 미래 산업의 투자 확대로 인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증권가에서도 2분기 바닥을 딛고 하반기에는 실적 반등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6월 23일 공개 공략주로 선정 이후 7.2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익률을 나타낸 종목들을 하나씩 점검을 해볼 텐데요. 먼저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대형 IT가 웃으면서 중소형 IT주들도 낙수 효과를 받으며 활짝 웃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수익률도 30%가 넘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홍 프로님? 사실 어제 빼먹어서 제가 체크를 못 해갖고 오늘 말씀드린 건데 일단은 지금 차트상 보시면은 10만 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아홉수 얘기가 있는데 저도 그거를 이쪽 시장에 있으면서 좀 우습게 알았는데 진짜 아홉수가 힘듭니다. 그래서 99,000원대 돌파하면은 10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부장 쪽에서 거의 대장주 역할인데 제가 후성하고 같이 했는데 후성은 지금 안 움직이고 있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부분은 30분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종가로 만약에 금일 98,000원, 9,000원대 가면
내일하고 모레 무조건 10만 원대를 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갭이 생겼기 때문에 상승을 못하면 9만 5천 원대로 회귀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늘 제가 리뷰를 하는 건데 상단으로 올라가면 10만 원, 그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지금 10만 8천 원대까지 보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추가로 위로 올라간다면 10만 5천 원 이상부터는 좀 차익을 하시면서 하반기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전일이 지금 1조 6천 원이니까 상당히 지금 시가총액도 많이 두꺼워지긴 했습니다. 근데 실적도 좋게 나오긴 하지만 그 부분은 꼭 염두하시고요. 10만 8천 원인데 10만 5천 원부터 차익을 하셔야 조금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신고가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점은 꼭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캠트로닉스 살펴보겠습니다. 폴더블 스마트 시장 확대로 향후에 실적 성장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좀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 전략을 잡는다면요, 홍 프로님? 사실 제가 오늘 리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캠트로닉스는 하반기 리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폴더블이 8, 9월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다 확인하고 나왔는데 Z 플립이라는 게 2가 나오고 그리고 폴더블 2는 지금 사양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가격도 어차피 제가 싸면은 구입을 하겠지만 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고사양으로 지금 또 새로운 게 탑재되고 향후에 좀 모멘텀이 강해지니까 차트 위치를 보시면 지금 구간이 되게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15,000원대가 계속 눌림이 나오는데 차트상 15,000원이 돌파가 되면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3분기 이후까지 해갖고 목표가를 최종은 2만 원 초반까지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5,000원이 돌파가 되면 코로나 떨어졌던 자리에 중간을 돌파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동이 늦게 걸린 거기 때문에 옆으로 움직이는 박스권이 되면 지금 하단이 아무래도 13,500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0원 또 500원대 전후가 왔다 갔다 한다면 좀 관심을 집중으로 가지셔가지고 상단으로 갈 때 15,000원 돌파하면 사실 이런 거는 돌파 매매도 합니다. 저희들끼리. 근데 그거는 제가 권해드리지 않고요. 7월 달 중순 넘어서 만약에 상단에 17,000원까지 이상 간다면 19,000원을 목표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단에 대신에 지금 13,000원 초반 가면 시간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모멘텀으로 보긴 하지만 주가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편승이 돼야 되니까 15,000 돌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꼭 참고하시고 최종 목표가는 제가 한 8, 9월 달까지 19,000원 이상 보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모텍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하반기 5G 폰 수요 증가 그리고 MLCC 관련주 이에 대해서 또 부풀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련주인 또 RF쌤이 고성능 맵스 마이크로폰 개발을 마치고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 이 소식은 또 오후 1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바로 직행을 했는데 관련주들도 훈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홍 프로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미세 공정으로 아주 마이크로니까 작은 그런 부품을 만들고 실리콘에 입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쪽 계통은 사실 공부가 아직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향후에 적용하는 폰들이 작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지금 제가 폴더블을 좀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폴더블이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은 액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액정이 아닙니다. 배터리 때문에 폴더블 폰이 무겁습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배터리, 액정이 2개다 보니까 용량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배터리 팩이 낮아지면서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기면 그 부분 자체가 그래서 가벼워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힌지에 0.25입니다. 근데 그 힌지 접합 부분이 0.5가 줄이려면 엄청난 부품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일부러 기술적인 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폰 쪽이 시장에 아직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가가 셀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거의 탄생입니다. 새로운 섹터가 생겼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아모텍도 아마 그쪽에 편승해서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는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오를 줄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올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찾아보니까 그 부분에 편승이 됐고요. MLCC는 올해 지금 상반기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반도체나 초미세 공정 쪽으로 가려면은 MLCC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G도 필요하고 IT 쪽도 고성장 쪽으로 가고 전장용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29,000원이 어차피 걸리는 가격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인데 이번 주 지나서 말미는 31,000원까지 가능한데 옆으로 움직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온 폭을 보면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지금
하단에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지금 22%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고민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상단으로 가면 31,000원대 가면 절반 정도 차익하시면서 대응하시거나 그러시면 되고요. 지금 29,000원 초반권이 아니라 3만 원이 돌파되면 상단으로 넘어가니까 그 부분은 꼭 체크하시고요. 현재 그 코로나19 가격대까지 거의 다 올라오긴 했지만 지수로 따지면 지금 31,000원대가 맞습니다. 지수 위치랑 비교해 보면.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시면서 박스권이 되면은 저점에서는 공략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익난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 들어봤고요.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전문가님 소개해 주시는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이야기는 종목에 대한 해당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나이스 공략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공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제가 이 종목을 드디어 공개를 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에 원익 IPS입니다. 뭐 어찌 보면은 되게 방송에서 상당히 많이 상담을 했던 종목이긴 한데 1차적으로는 반등의 서막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코로나19에도 전자결제나 클라우드 게임 그 컨텐츠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 데이터 센터향 메모리 수요는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모바일향 메모리 출하가 아무래도 증가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평택 쪽에 지금 공장 또 증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대가 되고 3분기 동사의 실적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거라는 리포트도 오늘 나왔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지원 장비는 점차 정상화가 되면서 장비 공급이 본격화될 거라는 그런 향후의 리포트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차트 위치 보시면 현재 4.3% 상승한 35,200원인데요. 분봉으로 보시면 대략적으로 35,000원을 기준가 공략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 구간에서 사실 34,000원대 중반이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상승한다면 지금 조금 다른 종목보다는 상단을 보겠습니다. 38,500원 그러니까 거의 전고점 끝에까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종목을 보시면 지금 코로나 그 중간 자리 위치 다 온 겁니다. 그래서 V자형 월봉인데 V자형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38,500원이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표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2차 목표가는 4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현재 구간에서 깨지 말아야 될 자리는 박스권의 중간 자리인 31,900원대니까 지금 좀 여유 있게 보신다면 분할 공략을 하시면 수익이 괜찮은 타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오르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SFA 지금 원익 IPS, 원익 QNC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AP 시스템 그쪽은 아직은 OLED 쪽은 좀 더 힘들어서 그래서 반도체 쪽 장비주로 지금 선택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나이스 공략주로는 원익 IPS였습니다. 반도체, 장비, 비메모리, PCB 모두 다 흐름 좋으니까요. 이 점도 파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크릿 종목 오늘은 또 어떤 힌트를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홍프로님, 오늘 같은 섹터일 테고요. 글자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같은 섹터인데 솔직히 이건 말하겠습니다. 소부장에 좀 낍니다. 지금 6글자 종목입니다. 그래서 회사 잠깐 설명드리면 2001년 10월에 설립 반도체용 시가객 방리액 화학 소재들로 전방 산업에 사용하고 있는 핵심 공정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케미칼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세척제에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말씀해드리면 아마 눈치챘을 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하고 2차 전지 공정용 케미칼 재료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반도체 소재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참 답답한데 불화수소 제품 매출 증가돼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지금 매출 증가와 함께 원가 개선도 돼 있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수익률도 엄청나게 나와서 올해 아마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너무 이렇게 힌트를 많이 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글자는 일단 6글자고요. 여러분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바로 진단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또 오늘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또 영웅호걸님께서 속보에 대한 관련된 댓글도 달아주셨고요. 채채님도 오셨는데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9970번님, EM코리아를 가지고 계신데요. 비중은 5%고요. 매수가는 4,850원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상상인 증권에서 EM코리아에 대해서 환경에너지 사업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스템, 올해 가시화돼 수익성 확보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리포터를 발행했습니다. 홍 프로님의 시각은 또 어떤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공작기계 관련주인데 제가 이거를 한 2주 전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솔직히 실적은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른 게 아니라 종목이 사실 지금 EM코리아 하면 풍력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꺼있기 때문에 아까 그 리포트가 맞고요. 근데 워낙 중요한 테마가 수소 스테이션 테마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 한 7, 8년 전부터 수소 관련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수소는 제가 선택했던 거의 JNK 히터가 지금 거의 대장주라서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냐면 차트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때 움직였던 자리 돌파가 어제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는데 문제는 코로나 가격이 아닙니다. 왜냐? 코로나 때 같으면 지금 2월 달이면 지금 목표가 그 가격이 4,500원대인데 돌파됐는데요. 지금 전고점 매물대 그러니까 주봉을 보시면 종목이 2019년부터 2012년 거의 3월 달까지 계속 하락이었습니다. 주봉 일부러 보여드리는 건데 근데 지금 채널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5,000원 초반권이 이 주식이 급격히 떨어진 가격이었기 때문에 저항대가 강해지는 거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상승했을 때 지금 구간이 어찌 보면은 이 종목의 허리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로 5,000원이 돌파하면 시청자분한테 제가 목표가 말씀드린 게 5,500원인데요. 수소는 사실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그린 뉴딜 쪽에도 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다면 조금은 시간 두고 보신다면 5,000원 돌파하면 5,500원까지 그리고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솔직히 추가라고 말씀드리긴 좀 묘한데 현재 구간에서 급등하면 5,500원 그리고 최대 목표가는 6,000원이긴 한데 5,500원 가면 좀 비중 조절하시고요.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 4,300원 이탈하면 이 부분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 돌파하면 5,500원, 2차 6,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전략 잘 들으셨죠? 참고하셔서 또 성공 투자하시기를 또 깊게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음으로 0293번님, 예스티 가지고 계신데요. 비중 20%고요. 매수가가 1,650원입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그쵸. 현재 손실 보고 계셔서 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전략 잡아드릴게요. 홍 프로님, 지금 수급도 보면 기관들이 6월 내내 팔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조금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제이스텍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OLED 장비인데 문제는 종목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어떤 장비가 들어가면 옆에 무조건 잉크젯이 붙으면 옆에 들어가 있는 그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는 좀 괜찮은 회사인데 저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이스텍이 2017년에는 매출이 5천억인데 작년하고 재작년이 1,000억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한번 쭉 들어가고 나면 이 종목들은 장비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매출이 떨어집니다. 근데 예스티도 약간 비슷한 형태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금 괜찮을 건데 지금 리포트를 잠깐 전용해서 말씀드리면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사업부 내 반도체 장비 매출 저조입니다. 그러니까 OLED 수주가 매출 증대가 돼야 되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OLED 모듈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시청자분이 되게 괴로울 거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싫어하는 종목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늘 원익 IPS 말씀드리면서 오랜만에 기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부분이었는데 지금 구간이 조금 견디셔야 될 부분이고요. 차트 위치로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 종목이 바닥은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 구조로 들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6,800원대가 도달을 하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6,800원이라는 게 묘한 게 기존의 종목이 개파락으로 그때 지수 빠질 때 내려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6,800원 올라가면 슬슬 반등이 나오는데 희망을 드리고 싶지만 1차적으로는 8,700원을 먼저 보시고요. 지금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추가는 조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반기까지 지속 본다면은 저는 목표가를 시청자분 매수가 근처인 1,500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OLED 장비 수주 기사가 나오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하고 국내 공장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 장비 수주 내용이 나오나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나오기 시작하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3분기부터 흑자 전환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종목이 힘차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역배열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시청자분 매수가 혹은 1,500원을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목표가는 1,500원이었고요. 뭐 장비 수주 기사가 나오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도 이에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2036번님, 홍프로 그리고 텔콘 RF제약 두 가지 신청해 주셨네요. 그럼 먼저 RF제약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은 48%고요. 매수가 6,220원입니다. 손실권에 계신 것 같은데 탈출 전략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홍프로님, 어떻게 좀 전략을 잡아갈까요? 원래는 무선 통신 장비하고 커넥터 케이블 어셈블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종목이라 옛날에. 근데 이름이 텔콘이었습니다. 근데 제약 쪽 지금 그 캅셀하고 그런 쪽 진출하면서 지금 텔콘 RF 제약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작년에 일단 흑자 전환을 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매출액이 워낙 적어서 500억대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그 전후일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임상 쪽이나 아무래도 이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제약 쪽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쪽이 좀 더 뭔가 회사에서 코멘트가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회사에서 매출액이 좀 주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표면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꼭 참고를 하시고요. 차트 위치상은 사실 적자 회사다 보니까 작년 흑자 전환한 이후에 2분기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저점에서 보시면 중간중간에 한번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긴 하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시청자분 매수가가 지금 6,220원이면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단이다 보니까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실적 나오면 출렁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요. 상단으로 가려면 지금 위치에서는 5,500원 돌파하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5,500원 갔을 때 위로 뻗어나가는 가격으로 보면 1차가 어쩔 수 없이 시청자분 매수가 6,200원 그리고 강한 흐름 시 목표가를 7,000원을 설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기존에 저점 자리가 7,000원에서 한번 위로 8,000원 후반권까지 올라간 기록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상단을 7,000원 부근을 보시면서 지금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종목이 사실 제약주긴 한데 아직 모멘텀이 실리는 종목은 아닌 듯합니다. 다른 종목들 차트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러니까 매수가 넘어가면 절반 정도 매도하신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상단인 7,000원대 목표가를 보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 4,600원 이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박스권 하단인 3,000원 후반권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뭐 실적이 나오면 출렁거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 넘어가면 절반 또 비중은 축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참고하세요. 다음으로는 바텍 신청해 주신 6307번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비중 30%, 매수가 22,000원인데요. 더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살짝 손실권인데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홍프로님 가능할까요?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추가는 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목이 나쁘진 않습니다. 종목 되게 괜찮은 종목이고요. 디지털 엑스레이 관련주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있는데 제가 레이저나 그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보긴 하는데 치과 치료 관련해서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치과를 다니기 때문에 보면 저는 회사를 놓치지 않고 보기 때문에 파노라마나 그쪽이 다 바텍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국내 시장은 거의 아무래도 포화 상태에 되지 않을까. 매출을 확인해 보시면 2018년까지 성장하고 2019년 성장했는데 올해 예상치가 지금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향후에 지금 PER로 봐도 9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좋긴 한데 그나마 오늘 제가 신문 기사로 체크한 게 있는데 중국 치과 시장이 매년 성장이 엄청나게 되고 있다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하시고요. 1차적으로는 기관 수급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예상이 맞습니다. 기관이 지금 매도를 지금 열흘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받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은 지금 기관 매도 체크사항 보이시죠? 그리고 외국인도 최근에는 매도세가 이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하단이다 보니까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아직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때 반등을 다른 종목보다 되게 빨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쌍봉 찍고 27,000원대 봉이 2번 찍은 걸 쌍봉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 찍고 떨어졌고 22,000원이면 지금 시청자분 공략 가격이 이 정도 되는 건데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게 그 가격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돌파한다면 상단에 25,500원을 1차로 설정해 드리고요. 혹시라도 중국 관련 기사가 나오면 조금은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거는 중국의 현재 치과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온 거고 위로 상승해서 넘어갔을 때 회사에서 중국에 공략했거나 해외 시장 개척이 나오면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 27,000원을 보시되 만약에 3분기 실적이 괜찮게 계속 2분기 실적이 유지가 된다면 상단의 최종 목표가는 3만 원까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사실 실적 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꼭 22,500원 그러니까 시청자분 수수료 빠진 가격부터가 중요하니까 꼭 체크하셨다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중국 관련 이슈 체크는 필요할 것 같고요. 2분기에도 실적이 좀 견고하다라고 유지가 된다면 상단은 3만 원까지로 전략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호텔 신라를 신청해 주신 7749번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매수가는 또 보내주셨는데 시청자분이 비중을 또 안 보내주셨네요. 지금 보고 계시다면 7749번이 비중도 함께 다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빠르게 또 전략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글로벌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호텔 신라 지분을 낮췄다 소폭 이런 기사도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엮어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성장에 그쪽에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그쪽 사람들만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 리포트를 보면 TR 부분하고 호텔 레저 그러니까 면세 사업 부분하고 이제 호텔 레저, 호텔 신라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코로나 때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업종들이 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호텔이 제주도는 80만 원. 국내 지금 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중심에 있는 호텔이 지금 홈쇼핑에서 60%까지 할인해서 판답니다. 패키지를.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만큼 이 호텔 업계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상화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면세점도 당연히 항공기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면세점도 그만큼 매출이 떨어지고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가 5천억 이상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적자 전환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2분기 리포트까지 확인은 했는데 3분기부터 뭐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코로나19가 너무 길다 보니까 호텔 신라의 긍정적인 평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제가 다 아는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기관 수급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기관 수급을 보시면 지금 진짜 답답한 게 6월 8일부터 지금 깝깝합니다. 기관 형님이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좀 기분이 나빠서 연기금하고 투신이 지금 주포인데 매도세 보시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상승 기조가 지금 개인들이 8만 원부터 계속 매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된 건데 사실 종목상은 지금 이틀 저점인데 이런 경우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저점 부위에서 선을 그으면 정확히 맞을 겁니다. 7만 원 초반권. 양봉 나왔던 자리라서 최종으로 하단에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를 설정해 드리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위치상은 지금 66,000원대 전후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마 6만 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평이 전체적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금요일 날 혹시라도 72,000원대 후반권 가면 잘하면 시청자분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비중을 얼마인지 체크는 안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일단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매도 쪽으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나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외국계 지분 보유자까지 지분을 팔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셨다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7749번님 오늘 또 전략 자세히 잡아주셨으니까요. 꼭 참고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저희 유튜브에 스나이님, 스카이님도 와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고민되시고 궁금하고 하시는 부분들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거기에 얽힌 사연들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양윤선님께서 늦어서 지금 왔어요. 시크릿 공략주 설명 다 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유튜브로 다시 보기 하시면 시크릿 공략주도 설명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때다 싶죠? 2차로 또 시크릿 공략주 힌트 들어볼게요. 홍프로님, 저희 2차적으로 시크릿 공략주 힌트를 들어본다면요? 일단 소부장에서 워낙 유명한 종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3대가 솔브레인, 후성 이 종목입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7,000원대 종목입니다. 바로 아실 겁니다. 그러면 사실 최근에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회사가 올해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할 때보다 또 올랐습니다. 하필이면. 그래서 저도 사실 시크릿이 그 부분이 좀 안 좋긴 한데 어차피 제가 공략 가격을 찍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언급을 안 했는데 정부 정책의 소부장이 왜 중요하냐. 일본하고의 불매운동이 되면서 저번에 엄청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산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국산화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SK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강했다가 좀 많이 조정줬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유가 그 불화수소 국산화 정책 부분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슈가 계속 지속될 수 있고 성장성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홍프로님 참 친절하시죠. 많이 또 힌트를 주셨습니다. 7,000원대 종목,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힌트를 남겨주셨고요.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남아산업 살펴보겠습니다. 6183번님 신청해 주셨어요. 비중 20%, 매수가 12,700원입니다. 와, 일단은 수익권에 계신데 축하드립니다. 또 어떻게 수익 많이 낼 수 있는지 저희가 전략 짜드릴게요. 홍프로님 이야기 나눠주시죠. 남아산업이 사실 제가 이 남아산업보다는 대쥐주사인 남아토건을 좋아합니다. 남아토건이 전라도 지역에 있는 제가 별명을 진 게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대우건설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지역에. 왜냐하면 그 토건 회사가 부채도 되게 낮고 매출 성장 그러니까 정부 산업도 많이 하는데 남아토건이 일단 좋은 회사인데 남아산업은 거기에 이제 관련된 종속회사인데 골프장 운영하는 회사고 근데 매출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쪽 지역에 있고 또 대표자가 그 광주 쪽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아는 이낙연 의원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12,700원이면 되게 상당히 괜찮은 가격에 공략을 하신 것 같고요. 내일하고 모레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14,200원 돌파하면 1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8월 29일 날이 아마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이긴 한데 그 전에 움직여서 만약에 14,200원 돌파하면 15,500원이 1차 그리고 만일에 강한 흐름이면 16,500원을 2차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고요. 8월 29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고요. 금일 왜 움직이느냐? 아무래도 당대표 나간다는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18,000원대긴 한데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가도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시니까요.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 약간 수익을 즐기시면서 상단으로 꼭 목표 수익률 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저희 14,200원 돌파 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가 흐름을 잘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4839번님의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비중이 좀 꽤 되시네요. 50% 그리고 매수가는 29,000원입니다. 2시쯤 나왔는데 매각설작이 된 현대로템이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주가도 보니까 급등합니다. 13%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근데 저희도 이제 고민되는 게 이런 시간에 기사가 뜨면 체킹하기가 되게 난해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측에서는 사실 묵은 떴습니다. 정확히 16분 51초에 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릴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그 방산 관련주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철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KTX 관련해서도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긴 한데 아무래도 경쟁사가 지금 요즘에 좀 저가 수주한다는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하고 플랜트 쪽이 지금 적자로 돌아서서 지금 이러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하필이면 대북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아난티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하긴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좀 친화적인 발언, 그러니까 전쟁 준시상 쪽보다는 좀 속도 조절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오른 것 같은데요. 차트 위치로 보시면 지금 29,000원이면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게, 시청자분 매수가가 지금 주봉을 일단 보겠습니다. 워낙 오래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29,000원이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년이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대북 관련 이슈로도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에서 매각을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확정된 바 없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1차적으로 상단에 지금 18,000원대 후반권이 돌파가 되면 저는 시청자분한테 목표가로 일단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25,000원 전후 아닐까 싶습니다. 비중이 또 50%라. 그리고 만약에 남북철도 관련 이슈가 나오면 좀 움직일 때가 있으니까요. 분봉으로 보시면은 오늘 올라갔던 자리를 훼손을 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근데 종가로 17,000원대 올라오면 추세는 살아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상단으로 갔을 때 24,000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분 매수가 간다면 전량 매도 원칙인데 1차적으로는 24,000원 후반권을 보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손절을 안 했을 정도면 사실 손절 가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하단에 14,500원 이탈하면 또 조정기로 들어가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뭐 대북 관련 이슈로도 묶일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25,000원 전후로 가격 전략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JC현 시스템 보겠습니다. 9664번님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 6,600원 그리고 비중 10%라고 하십니다. 살짝 손실권에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홍 프로님? 사실 종목이 지금 컴퓨터 관련 JC현 하면 원래 그래픽 카드 해가지고 지금 사실 계속 신제품 나올 때,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는 어느 시기에 나오냐, 컴퓨터가 그러니까 CPU가 신형이 나오면 그래픽 카드가 신형이 나옵니다. 항상 그게 시장의 누립니다. 왜 잘 생각해 보시면 CPU는 계속 i7 뭐 프로인데 만약에 지금 8세대인가 그런데 9세대도 안 나왔는데 CPU로 그래픽 카드 올린다고 해서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나 그쪽에서 그래픽에다 신상이 나오면 제이시언이나 뭐 조탁, 제가 좀 그쪽으로 박식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데 지금 문제는 드론 쪽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드론 쪽으로 움직였는데 제이시언 시스템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국계 어떤 회사 지금 총판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은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줄었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각설도 잠깐 나왔다 접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요소는 있으니까 시청자분이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차트 위치를 보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쌍봉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재상승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디딤을 하고 있는 건데 6,600원이면 살짝 시청자분이 욕심은 내신 것 같습니다. 돌파할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돌파하고 다시 내려오니까. 그런데 지금 위치가 중요한 이유가 기존에 6,100원이 직전 고점인데 이 부분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현재 원래 지금 상한가 나왔던 자리 6,150원 돌파하면 위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직전 고점 자리인 6,900원대를 설정해 드리고요. 혹시라도 돌파가 되면, 왜냐하면 6,900원대가 꺾인 자리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7,300원 정도까지만, 그 이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세력주가 많기 때문에 많이 흔드니까 6,150원 넘어가면 내일하고 모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봉도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거래량 한번 실었는데 기존에 상승했던 거래량에는 못 미치니까 대략적으로 30 거래량이 지금 200만 주 이상 움직일 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상단으로 갔을 때 꼭 목표가 체크하셨다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또 잘 전략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 응원할게요. 그럼 저희 짧게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12번님 파미셀 신청해 주셨는데요. 15%이고요. 매수가 21,000원입니다. 빠르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프로님.
이게 코로나 관련주긴 한데 문제는 지금 파미셀 같은 경우도 워낙 유명한 종목이긴 한데 올해 흑자 전환 작년부터 돼서 괜찮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 미미하다 보니까 소형주라서 그렇긴 한데 지금 항암 표적 암 치료제 때문에 영향이 있긴 하니까 현재 구간으로 보시면은 차트 위치상은 크게 나쁘진 않은데 시청자분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이번 주 내에 2만 원 안착하면 위로 22,500원까지는 보입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5일째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오늘은 양봉이 띄우는데 만일에 하나 이번 주에 18,000원 초반권 떨어지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매물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아니라 손절 물량이 나올 수 있으면 그러면 많이 떨어지니까 이 점은 꼭 체크하시고요. 2만 원 돌파하면 목표가는 22,000원 초반권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단에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뚫리면 위로 24,000원 보셔도 되지만 1차적으로는 22,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 드립니다. 네, 또 기사에 따르면 식약처 1시간 이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응급용 진단키트 3종을 긴급 사용할 수 있게 승인했다라는 기사도 방금 또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들 추후에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봐야겠네요. 실시간 종목 상담 또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37분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상승과 하락을 또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드렸고요. 여러분 막판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